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2월 10일경에 방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조야에 미국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구성이 되어서 미국 정상은 아닌데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북미라고 하지 않고 미국 회담이라고 한 게 참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가끔 북미라고 하는데 나경원 대표는 미북이라고 했습니다. 미북 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야에 밝히기로 했다. 제가 직접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외통위원장과 김재경 외통위 간사 한 분 더 의원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구성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북핵과 안보에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이 방미단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조야와 만나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또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서면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언론 또 싱크탱크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및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번 미북 대화가 목표를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정리해 놓겠다. 이번 미북 대화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선 신뢰 구축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 비핵화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남북 경협이라든지 관계 개선에 있어서 호혜적 남북 관계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호혜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덕이 돼야지 북한만 덕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설명하면서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 협력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북한에 대한 포격입니다. 협력이란 말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호혜적으로 아주 의견 6가지 의견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어떻게 방미단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글쎄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별도의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잘 된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근데 1970년대에 카트가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철성 유명한 우파 지도자 이철성 씨가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미국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 라는 별도의 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집권 세력과의 투쟁도 한 사람입니다. 이철성 선생은 5.16이 났을 때 해외에 있었는데 귀국 가지 않고 몇 년 동안 떠돌았고 그래서 정치에 복귀했을 때는 라이벌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보다 약간 뒤처졌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박정희 정권과 투쟁한 사람이지만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해가지고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 이것 때문에 또 사꾸라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꾸라라고. 참 이철성 선생은 생전에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습니다. 또 이 이철성 선생은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때 자유당 시절, 즉 이승만 대통령 시절입니다.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국방위원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선 지역을 많이 찾았어요.
그때 박정희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일군 참모장이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철성 선생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철성 의원도 보니까 박정희 장군이 아주 반듯하고 해서 두 사람이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5.16이 딱 나니까 이철성 선생은 박정희 장군의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인연이 있지만은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협력한다. 이런 자세였으므로 어떻게 보면 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이분이 국내적으로는 대중 정치인이면서도 미국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나중에 배워가면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쓰면서 인터뷰도 하고 해서 미국 여론을 일으켜서 그것을 국내 정치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인 분이죠. 우리나라 대중 정치인 중에서 미국 여론을 관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승만이고 한 사람은 김대중 씨입니다. 그래서 핵 문제가 나오면은 김대중 씨는 미국의 주로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보조를 맞추는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보수 정권과는 상당히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큰 정치인은 미국 여론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 군정이 자꾸 북한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니까 직접 미국에 가서 우리 건국되기 전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해서 오히려 워싱턴의 여론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가져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남국에서 자유한국당이나 한국의 자유진영의 목소리가 미국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위험한 대북 정책을 한국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대북 정책을 규탄해야 합니다. 이런 대중동원력이 지금 자유진영에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라도 이런 대중 집회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미단 보내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행입니다. 보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미국에 방미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3월 1일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광화문 거리 아스팔트 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 누가 갈지 여기 지금 원내로 구성을 한다는데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핵 문제는 여기 경험자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실험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북한은 대남 공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몇 년 하다가 나가고 하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 방비단을 편성할 때 사실은 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언뜻 머리에 세 사람이 떠오릅니다. 첫째, 이동복 선생. 뭐 수십 년 동안 70년대부터 대북 교섭에 실무진으로 참여해가지고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특히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노름에 넘어가지 않고 이미 실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비핵화는 사기극이다. 그리고 또 한 분, 그래도 최근에 육자회담 대표를 오래 한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은 육자회담 오래 해가지고 김계관과 이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했던 사람입니다. 천정우 전 수석은 영어도 잘하고, 물론 이동복 선생도 영어도 잘하고, 천정우 수석이 무엇보다도 이분은 기술 분야, 핵 문제와 관련된 이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입니다. 디테일에 강하고 아주 말펀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신원식 전 합참차장, 신원식 합참차장. 이분은 최근에 뭐 전역하고 나온 지가 한 3년 됐나요? 아주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예비역 장성들을 조직해가지고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행동파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세 사람을 모시고 가면은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도 경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복, 천영우, 신원식 세 사람을 제가 추천합니다. 좀 금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분들, 기자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미단을 보낸다. 이건 새로운 차원의 진전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의 이 위험한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아니면 한미동맹을 파탄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이 많다. 한미동맹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즉 자위적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공동사용권을 갖도록 하자. 핵 대 핵으로 균형 맞추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